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상시 조치 1회 상황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주로 이제 PSD에 관련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전기동작 구조기능 운전 보안 장치 부분 하면은, 자, 이제 우리 출입문과 PSD가 서로 이제 이가 맞아야 열리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게 PSD가 있는 칸에 이렇게 출입문이 이렇게 딱 맞아야 열리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맞아야 열린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지상자 부분, 이게 나중에 실무 가면은 이거를 비콘이라 그러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그냥 이 지상에 있는 이 비컨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우리 차에 달려 있는 이거랑 서로 이렇게 위치가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찌릿찌릿 하면서 이게 서로 이제 딱 위치가 딱 맞다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일치를 해서 이렇게 딱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운전 보호 장치 보면은 이 정차 위치 이 지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35cm 딱 이 지점을 딱 맞춰가지고 전동차가 이제 정차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정차를 해야 이제 PSD랑 이제 출입문이 서로 이가 맞아가지고 딱 열립니다. 근데 이 전동차가 앞으로 이제 진과하거나 이거를 넘어서 이 정지 위치를 넘어서 정차하는 거를 우리는 진과 정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정지 위치를 정지 위치에 모자라게 한 이쯤에 정차하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미달 정차라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에 그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가 안 맞겠죠. 그러면은 출입문과 PSD가 연동이 되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승강장 안전문, 이제 PSD 장애 발생 시 조치. 자, 제가 PSD라고 말을 할게요. 전 PSD가 편해가지고 승강장 안전문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PSD 설치 효과. 자, 안전사고 방지, 광고 효과와 부가 수익.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PSD는 광고 효과가 뭔 관련이 있지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답 아니라고 체크할 수도 있는데, 이거 광고 효과 부가 수익, 거기다가 막 광고 많이 하죠, 그쵸?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 미세먼지 소음 차단,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 방지. 그래서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PSD 제어 방식. 자, PSD 제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입문 검지 센서 방식, 그리고 하나는 무선 통신 RF, 이건 무선 통신 방식. 그래서 출입문 검지 센서 방식은 출입문이 먼저 20cm 이상 열려주는 거예요. 출입문이 20cm 이상 열리면 이 열린 거를 감지해서 PSD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문 먼저 열리고 PSD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철도공사 구간 서울교통공사 1, 3, 4호선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문 동작 약 3초 후에 PSD가 동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위치 정차 여부, 진입 미달 양호 초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주고요. 전동차 진입 진출 판단 기능을 탑재한 그런 센서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이거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걸 봅시다. 이제 얘는 무선 통신 방식이에요. 무선 통신 방식. 얘는 차상장치, 지상장치 이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서로 무선 통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무선 통신 방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상장치는 PSD 제어 상태와 무선 통신 상태를 제공을 하고, 지상장치는 차상장치로부터 수신한 전동차 출입문 상태, 그리고 제어 신호를 PSD로 전달을 하고 PSD 상태 정보를 차상장치로 전달. 그냥 상호 통신을 계속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2, 5, 6, 7, 8호선, 공항철도, 지방도시철도, 뭔가 이거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 취급하면은 출입문과 PSD가 같이 이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몇 초 후에 동작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몇 센티미터 열려야 PSD가 동작한다, 몇 초 후에 PSD가 동작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방식은 이런 식으로 상호 같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무원 조작반 구성이 있어요. 자, 우리 승무원 조작반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승무원 조작반에는 자, 첫 번째 PSD 상태 표시 램프가 있어요. 왜 더럽지? 그리고 PSD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이 있고 방송용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조작반에 뭐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PSD 상태 표시 램프, PSD 제어 버튼, 인터폰, 방송용 마이크 이렇게가 선지가 나올 수가 있고, PSD 상태 표시 램프에는 전체 닫힘, 전체 열림, 장애 이렇게 표시 램프는 이 램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체 닫힘, 전체 열림, PSD 장애 이런 식으로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상태 표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PSD 제어 버튼이 있습니다. 제어 버튼은 전체 닫힘, 전체 열림, 인터록 무시.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닫힘, 전체 열림 이렇게 있는데 인터록 무시는 여기 어디 다른 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전체 닫힘, 전체 열림하고 어디 인터록 무시가 있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전체 닫힘, 전체 열림은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인터록 무시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여기에 레일이 있고 여기 부분 여기 PSD를 제어하는 이 차상 장치가 있고 위에 이제 우리 전동차에 달려 있는 이제 이 녀석이 있어요. 이제 차상 장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해서 출입문과 PSD가 같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이 녀석이 빠가가는 거예요. 완전 뻥난 거예요. 그러면은 출입문을 막 열리고 이게 PSD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연동이 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서로의 통신을 그냥 아예 끊어줘야 됩니다. 이제 별개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연동 취급이지만 이제 별개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록 무시 버튼을 누르고 바로 그냥 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전동차 출입문도 따로 열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PSD도 따로 내가 전체 닫힘으로 닫아주고 그리고 이거 출입문도 따로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전동차 같은 경우는 그 PSD랑 그 다음에 출입문이랑 서로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PSD가 열려 있으면은 그 발차를 안 되게끔 해놓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PSD가 열려 있어도 PSD가 장애니까 인터록 무시 버튼을 취급하고 그러면은 PSD가 닫힘 상태로 뜨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역 직원의 이제 그 전호 아래에서 이제 발차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따가 인터록 무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이제 이 전동차와의 그런 연동을 끊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무원 조작판 기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PSD 상태 표시 램프에 보면 자 40개의 스크린 도어가 다 닫히면 전체 닫힘이 점등이 된다. 왜 40개예요? 우리 출입문 40개잖아요. 그렇죠? 열량 기준 한량이 4개 있으니까 총 40개잖아요. 그죠? 40개의 PSD 스크린 도어가 다 닫히면 전체 닫힘이 점등이 되고 40개 스크린 도어 중 한 개라도 열리면 전체 열림이 점등이 됩니다. 40개 스크린 도어 중 한 개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가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개 스크린 도어 중 40개가 다 열려야 전체 열림이 점등이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한 개라도 열리면 전체 열림이 점등이 됩니다. 자, 이번에 PSD 제어 버튼이 있어요. 자, 전체 닫힘을 누르면 40개가 모두 닫힙니다. 전체 열림을 누르면 40개가 전부 열립니다. 자, 인터록 무시를 누르면 PSD와 전동차 시스템을 이제 분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즉, PSD가 장애가 발생해도 인터록 무시를 갖다가 눌러주면 전동차를 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광판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폰, 승무원 비상시, 경무원, 영무실, 승강장, 조작반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과 통화를 할 수 있고 방송용 마이크는 승강장 스피커를 통해서 승무원이 직접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차상 PSD 조작반이라는 게 나와요. 차상 PSD 조작반. 자, 여기서 차상 PSD 조작반에는 발차 지시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발차 지시등 점등 조건. 전동차 출입문이랑 PSD가 모두 정상적으로 닫혀야 발차 지시등이 이렇게 뿅 하고 점등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PSD 수동 자동 제어. 자, 이 PSD 자동 제어 위치는 이제 우리 정상 운행 때는 그냥 자동 제어로 둔다는 겁니다. 근데 PSD를 우리가 수동으로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동으로 제어해야 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전동차가 초과 또는 미달 구간 내에 정차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할 경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림이 좀 거지 같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PSD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출입문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중간으로 딱 이렇게 센터에 딱 잘 맞춰서 서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보통 다 열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버리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정지 위치가 좀 벗어났다고 전동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입문이 자동으로 안 열립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그래도 이거 출입문 개방하면 사람들은 타고 내릴 수가 있을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정위치 조정 같은 거를 굳이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그 PSD를 그냥 수동으로 열어주고 출입문도 그냥 수동으로 딱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으로 탁탁 열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만 이 끄트머리 이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굳이 조정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으로 열어주면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호 위치에 정차를 했는데도 DOS 도어 오픈 스위치 취급해도 안 열릴 경우에는 수동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차상 PSD 무선 장치가 장애가 판단이 되면 수동으로 한다는 거고, 출입문 PSD 정상 닫힘 완료 후 조어등이 점등이 안 된다.
이 다 닫혔는데도 도어등이 점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동 제어를 놓아가지고 이제 서로 연동을 갖다가 끊어준다는 거죠. 자, 승강장 PST 사용 중 이례 상황 발생 시 취급.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상황들 발생 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본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위치 정차를 실패했다. 자, 초과 및 미달 정차 시 전동차 출입문 개방하여도 PST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하차가 불가죠. 왜냐면은 초과 및 미달 정차를 하면 이렇게 차상자와 지상자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안 된다는 거.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아무튼 통신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출입문을 백날 열어줘봤자 여기서는 너 출입문 열었니? 하고 이렇게 그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PSD를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장과 협의 후 정위치 정차를 해서, 그러니까 조정 운전을 한다는 거죠. 내가 미달 정차했으면 앞으로 조금 가고, 진과 정차를 했으면 뒤로 살짝 당기고, 이런 식으로 승객 맞춰가지고 승객 승하차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강장 비상 정차로 정차 위치 수정 불가 시, 자, 정차 위치 수정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관제보고 안내방송 실시하고 정차 위치가 승강장 안전문으로 승하차 가능 시 승강장 조작반에 전체 열림 취급 후 승강장 안전문 개방, 전동차 출입문 개방해서 승객 승하차.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먼저 그냥 PSD 이거 수동으로 갖다가 열라는 거예요. 첫 번째 PSD를 갖다가 수동으로 연다. 두 번째 전동차 출입문을 연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릴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정차 위치 수정도 안 되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PSD를 갖다가 수동으로 열어준다. 두 번째 출입문을 갖다가 열어준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차 위치가 승강장 안전문으로 승객 승하차 불가능 시 전동차 출입문 개방 후 비상 출입문 이용해서 승객 승하차. 자, 그럼 비상 출입문이 뭐냐? 아,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게, 여기서 비상 출입문이라는 게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보세요. 이게 출입문을 갖다가 이 정차 위치가 잘 맞으면 그냥 일로 내리면 되는데, 정차 위치가 애매하게 안 맞아요. 막 색깔을 어떤 걸로 하지? 막 출입문이 여기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 걸려서 내가 지금 오도 가도 못 한다. 그러면 여기 출입문을 갖다가 열고, 이거 빨간 색깔 빠 보이죠? 이런 걸 갖다가 밀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지금 비상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비상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비상 출입문 있죠? 이 비상 출입문이 이게 여기 밖에 보면은 이쪽이 역이라고 하면은 이 역 맨 왼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 문을 하나 열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계단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본선 선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선 선로고, 그래서 여기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라는 건지 저도 이거는 감을 잘 못 찾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냥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기본 취급 요령. 자, 정거장 도착 시가 있고 출발 시가 있고 주의사항이 있죠. 자, 정거장 도착 시, 자, 출입문 개방 전 정차 위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양호가 떴는지 봐야 됩니다. 양호가 떴다는 거는 이 차상자와 이 지상자, 이 서로 비콘이 서로 잘 맞았다는 거예요. 자, 정차 위치 불량 시 기관사와 협의해서 정위치 조정 운전 후 출입문 취급. 자, 임의로 개방을 하면 안 되죠. 협의를 하고 지금 여세요 했을 때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입문 열림 후 HMI를 통해 PSD 전체 열림 확인. HMI가 이제 이 TGIS랑은 좀 다른 건데, 이 HMI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출입문이랑 그런 PSD랑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열렸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작 상태 불량 시 승무원 조작반 전체 열림 취급. 수동으로 그냥 내가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동작 상태가 불량하면은. 자, 정거장 출발 시 이제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출발 반응 표지 점등 확인. 출발 반응 표지 점등, 그러니까 출발해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을 닫고 PSD 전체 닫힘. 출입문 닫고 PSD가 전체 닫힌 거 확인하고, 발차 지시 등 확인. 그 다음에 출발 부적 삑 하고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자, 적색 등일 경우에는 이제 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적색 등일 경우 출발 엄금. 자, 그러면 녹색 등일 경우는 이거 색깔도 문제될 수도 있겠다. 발차 지시 등 무슨 색? 녹색. 자, PSD 설치역 DROS 취급 금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실무 가면은 그 출입문 재개폐 버튼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뭐 딴 데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PSD와 출입문은 서로 열고 닫고는 연동이 돼 있는데, 이 재개폐는
재개편은 이 PSD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개편은 원래 하면 안 돼요. 원래 무조건 그냥 하나라도 끼어가지고 그 나중에 우리 DILP, DLP, DRO 이런 접점 배우죠. 아무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뭐 가방이 하나 끼었다. 그래갖고 출입문이 안 닫혔다. 그러면은 재개폐를 했다가 닫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출입문을 전체 열었다가 다시 전체 닫힘이 실무에 가면 원칙입니다. 그래서 PSD 설치된 역은 DROS 취급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DROS 왜 취급하면 안 되냐면 DROS를 예를 들어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출입문은 열립니다.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는데 PSD는 안 열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다. 그 사이 그리고 내가 DROS를 갖다가 내가 손을 뗐다. 그러면 출입문 다시 닫히죠. 그러면 닫힌 PSD와 닫힌 출입문 그 사이에서 사람이 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전동차 출발을 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사람이 이제 차에 치이면서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PSD 설치하고 아무튼 DROS를 절대로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초과 또는 미달 정차 시 전동차 출입문이 PSD 고정창에 위치하여 출입문 개방에도 승객 승하차가 불가하다. 자, 전동차 출입문이 PSD 고정창에 위치한다는 게 여기죠.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PSD가 전동차 출입문이 여기 위치를 한다는 거죠. 진과 정차하거나 미달 정차하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위치 조정 운전 해야 되겠죠. 또 초과 또는 미달 정차 시 전동차 출입문이 PSD 비상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비상도예요. 여기 위치한 상태에서 PSD를 개방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초과 또는 미달 정차 시 승무원 조작반으로 수동 조작 금지. 네, 이런 식으로 정차했을 때 승무원 조작반으로 수동 조작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정위치 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조작을 해줘야죠. 그쵸? 근데 이때 역장 협조로 인한 조작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승강장 안전문 고장 시 운전 지급. 자, PSD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안내 방송을 먼저 하고 이제 관제 보고를 합니다. 역장 및 관제사는 이제 관계 직원을 출동을 이제 지시를 해야 되겠죠. PSD 고치는 사람들. 자, 곡선 승강장일 경우 여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곡선 승강장이면은 이 사람이 우리 기관사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타고 있죠. 그럼 여기 반사경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일직선 승강장이면 여기 반사경에 여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이게 곡선 승강장이다.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열차도 이런 식으로 딱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반사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보이지 여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곡선 승강장일 경우에는 PSD가 고장이 나면은 여객 승하차 확인을 갖다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관제나 이런 사람 역 직원들한테 전호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자, 승무원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페이스톡이 와가지고 뭐 저를 보고 싶은 사람이 좀 많나봐요. 자, 아무튼간에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아무튼 곡선 승강장일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승무원은 승하차 이상 없음 이 연락을 받은 후에 이제 출발 전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승무원이라고 하면 차장이겠죠. 차장. 그러니까 차장은 승하차 이상 없음 이거 이제 역 직원이나 관제사가 이야기해 주겠죠. 지금 사람들 승하차 다 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됐구나 하고 이제 출발 전후 이제 뭐 이 부저를 갖다가 삐 누른다거나 이제 뭐 기관사님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자,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PSD 고장 시에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철도공사 기준이고요. 자, 이제 뒤에 가면 또 서울교통공사 기준이 있겠죠. 자,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이 둘 다 안 열릴 경우입니다. 자, 둘 다 안 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관제사랑 이제 차장에 통보를 합니다. 지금 출입문이랑 PSD가 둘 다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자, 일단 전동차 출입문 스위치를 갖다가 재취급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 열리면은 일단 출입문 닫힘 취급을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그리고 차상 PSD 조작반을 이제 자동에서, 원래 자동은 언제였죠? 정상 운행 시 자동 위치에 두지만 지금 정상이 아니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안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에서 우리 지금 일단 수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수동 후 다시 출입문 열림을 해봐라. 자, 그러면은 원래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이 연동을 끊어줬기 때문에 원래 열려줘야 되는데 안 열리면은 이제 전동차 출입문 고장 조치 요령에다가 이제 따르는 겁니다. 이거를 자동했는데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출입문 열림 취급을 했는데 출입문이 안 열리면은 이거는 전동차 출입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 PSD랑은 지금 연관이 아예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동차 출입문 고장 조치 요령에 따르고 이제 승객 승하차를 시키고 전동차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자, 뭐 자세한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 고장 조치 요령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차상 PSD 조작반은 다시 자동 위치로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인 승무인 경우에는 다음 역에서 정차한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PSD가 안 닫힌다. 전체 PSD가 안 닫힌다. 자, 이거는 이제 출입문이랑 PSD가 일단 열렸겠죠. 출입문 오픈. 이제 PSD도 일단 열렸겠죠. 다 열렸는데 근데 갑자기 PSD가 안 닫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제사랑 차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PSD가 전체 안 닫히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방송으로 이제 승객이 출동한 관계 직원이랑 수동으로 PSD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못됐네요. 이게 뭔가 이상했다 했다. 이게 안 닫힐 경우가 아니고 안 열릴 경우입니다. 안 열릴 경우. 이거 수정할게요. 자료 수정하겠습니다. 전체 PSD 안 열릴 경우입니다. 자, 안 열릴 경우에는 자, 관제 차장님 이제 출입문이 전체 PSD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방송으로 이제 승객한테 이제 출동한 관계 직원이랑 수동으로 이제 PSD를 열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열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열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고 나면 출동한 관계 직원이 승객 이상 유무를 통보한 후 이제 인터록 무시를 갖다가 취급한 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열어놨으면 이거 다시 닫기가 좀 빡세거든요. 못 닫잖아요. 맞죠? 수동으로 이렇게 막 어거지로 열어놨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인터록 무시를 갖다가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 출입문과 그러니까 전동차와 이제 PSD에 이제 이렇게 연을 갖다가 끊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전동차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록 무시를 하고 간다는 거는 이게 PSD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면 치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직원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출발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쵸? 이거 안 열릴 경우입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이거. 자, 그리고 전동차 출입문은 열리고 PSD만 안 열릴 경우, 그러니까 출입문은 열렸는데 PSD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무원 조작반에서 여기 승무원 조작반에서 이 전체 열림을 갖다가 내가 수동으로 눌러준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 전체 열림 이 버튼을 갖다가 딱 눌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HMI를 통해서 PSD 열림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열렸는지. 그리고 전동차 출발 후 차상 PSD 조작반이 자동 위치에 있는지 확인. 그러니까 자동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정상 운행 시는 자동 위치를 그랬죠. 정상 위치로 갖다가 잘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PSD 설치역에서도 동일 증상이 발생하면은 차상 PSD RF 무선 장치 장애 내용 통보. 그러니까 다음 역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차상 장치가 뭔가 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상 PSD 이 무선 장치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 이걸 갖다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에만 이상이 있고 다음 역부터는 이상이 없으면 그 역이 문제이지만 계속 가는 역마다 그러면은 내 차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 역사는 승무원 조작관을 사용해서 계속 PSD를 갖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개폐를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동차 출발 시 도어 등 점등이 불능. 자, 관제에게 일단 도어 등 점등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동차 출입문을 일단 재취급을 해보죠. 그리고 승무원 조작반의 발차 지시 등 점등 불능 시 전체 닫힘 램프 또는 HMI에서 전체 닫힘을 확인. 전체 닫힘 램프, 전체 닫힘 확인. 그러니까 이거 PSD랑 뭐 출입문 같은 거 잘 닫혔는지 이걸 일단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동차 출입문을 닫힘 상태를 일단 내가 이제 육안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동차 출입문 및 PSD 정상 닫힘 후에도 승무원 조작반의 발차 지시 등 및 도어 등이 이제 점등이 안 되면 이제 차상 PSD 조작반을 수동 위치로 전환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 차상 PSD 조작반을 수동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역사에 있는 여기 있는 PSD 그러니까 PSD가 장애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쪽이랑 이제 끊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도어 등이 들어온다. 정상적으로 도어 등이 들어온다면은 내 전동차는 출입문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무슨 장치가 지금 서로 이렇게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어 등이 계속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도어 등이 계속 안 들어온다는 거는 내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전동차 출입문 고장 조치 요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비연동을 갖다가 출입문 비연동 승인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승무원 조작반 여기는 발차 지시 등이 점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SD가 다 잘 닫혔다는 거죠. 근데 전동차 내 도어 등이 이제 꺼졌다. 도어 등이 꺼졌다는 거는 이제 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동차 출입문 고장 조치 요령에 따른 여기서 여러분 이 도어 등은 전체 이 80개의 출입문 중 단 하나라도 7.5mm 이상이 되면은 출입문은 열린 걸로 인식을 합니다. 왜 7.5mm냐? 여러분들 나중에 출입문 쪽에 전기동차 구조물 기능 출입문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7.5mm 이상으로 돼야 이 DILP 이 접점이 구성이 돼가지고 출입문이 열린 걸로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도어 등이 소등이 됐다는 거는
출입문이 하나라도 지금 열렸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승무원 조작반에 있는 발차 지시등은 점등이 됐어요. 그러면은 둘이 뭔가 또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입문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고장 조치 요령에 따르는 겁니다. 자, 전동차 출발 조건에서 승무원 조작반의 출발 반응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승무원 조작반의 발차 지시등이 점등이 됐다는 거는 전동차에 있는 출입문과 그 다음에 PSD가 모두 정상적으로 닫혀야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잘 이렇게 해서 점등이 됐는데 전동차 내 도어등이 소등이 됐다는 거는 뭔가 서로 안 맞다는 거죠. 승무원 조작반 얘는 얘 입장에서는 지금 출입문 PSD 정상이야, 다 닫혔어 이렇게 했는데 전동차에서 도어등이 소등됐다는 거는 나는 지금 안 닫혔다고 인식이 되는데 해가지고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봅시다. 전동차 출발 조건에서 승무원 조작반에 출발 반응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차장이 보는 거죠. 차장. 이건 차장이 지금 출발 반응등이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출발 반응등이 점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차는 인터폰으로 기관사님 혹시 전방 신호는 진행 신호 잘 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 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출발 반응등 이 녀석이 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관제사한테 지금 기관사 쪽에 있는 신호는 지금 정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 쪽에는 지금 출발 반응등이 점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응 표지 이게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차 출입문은 열리고 일부 PSD가 안 열린다. 그러면은 승무원 조작반에 있는 전체 열림을 갖다가 취급을 해서 이제 HMI를 통해서 이제 모든 승강장 이 PSD가 모두 다 이렇게 열렸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린 PSD를 이용하도록 안내방송 후 관제 통보를 해라. 자, 만약에 이렇게 전체 열림을 취급해서도 안 됐다. 그러면은 열린 PSD 지금 어느 지금 몇 다시 몇에는 지금 PSD가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분산하셔가지고 열린 쪽으로 좀 하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동차 출입문은 모두 닫히고 일부 PSD가 안 닫힌다. 자, 그러니까 출입문은 다 닫혔어요. 근데 일부 PSD가 안 닫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승무원 조작반을 통해서 일단 무조건 수동 취급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체 닫힘을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이래도 안 닫히면은 닫히지 않은 PSD를 확인하고 관제 보고하는 겁니다. 관제 여기 몇 열차인데 몇 다시 몇 지금 PSD가 안 닫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관제사가 알겠습니다. 거기 인터록 무시 취급하시고 전후 받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죠. 승객 안전 이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갈 때 다 가면 인터록 무시라는 걸 누릅니다. 인터록 무시를 했다는 거는 PSD가 열려도 전동차가 출발을 휙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PSD가 일부 안 닫히니까 인터록 무시를 누르고 PSD 열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역 직원이 이상 없어요 하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록 무시 누르고 바로 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엔 서울교통공사. 자, 서울교통공사 승강장 안전문 이상시. 자, 지금 요령입니다. 자, 전동차 출입문과 PSD 둘 다 안 열릴 경우에요. 둘 다 안 열리면 자, 승강장 HMI 모니터로 자, PSD 상태 확인하고 이제 관자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차상 PSD 조작반 수동 위치로 일단 전화를 합니다. 수동 위치를 한다는 거는 제가 끊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전동차 출입문을 일단 먼저 개방을 해봅니다. 그리고 PSD 안 열릴 경우, 이렇게 개방해도 PSD가 안 열리면은 승무원 조작반으로 이제 전체 열림 수동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다 취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부에서도 안 되면 이제 전부에서 한번 취급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은 원래 이거는 차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입문 같은 경우는 차장이 하는 거죠. 차장이 해서 안 되면은 이제 기관사한테 기관사님 거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겁니다. 자, 위 방법으로 안 되면 영무실 종합 제어반에서 승강장 안전문 개방 요청.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PSD를 갖다가 위에서 열 수 있는 뭔가가 있나봐요. 영무실 종합 제어반에서. 그래서 여기서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승강장 이제 출발 후 차상 PSD 조작반을 다시 정상 위치인 이제 자동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순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전동차 출입문은 이제 바로 열립니다. 근데 PSD가 지금 안 열려요. 자, 이럴 때는 HMI 모니터로 승강장 안전문 상태 확인. 그럼 우리가 닫힌 거를 확인하겠죠. 그리고 승무원 조작반에서 열린 버튼을 갖다가 일단 수동으로 취급을 해보는 겁니다. 자, 후보에서 안 되면은 전부에서 그 기관사님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안 되는데 기관사님께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해서 안 열리면 열린 출입문을 이용하고 승객이 안전문을 개방하고 나가도록 안내방송 실시. 자, 열린 출입문을 이용을 하고 자, 승객이 그 승강장 안전문을 개방을 하라는 거는 밀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밀고 그냥 수동으로 나가세요 하는 거죠. 관제보고 역장 열차 감시 요청 관제 보고하고 역장한테 열차를 갖다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승객은 갖다가 승객은 무조건 내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동차 출입문은 닫혔는데 승강장 안전문이 안 닫힙니다. 그냥 출입문은 이렇게 닫혔는데 PSD 안 닫힘.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인터록
이렇게 또 인트로 무시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승객 지급 위해서 차외 안내 방송을 일단 실시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승강장 안전문이 안 닫히고 있는데 저희가 곧 출발할 겁니다. 멀리 떨어져 주세요.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승무원 조작반에 닫힌 버튼을 갖다가 일단 지급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닫히겠죠. 안 닫힐 경우 관제 보고 역장 열차 감시 요청, 관제한테 보고하고 역장한테 열차 감시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 조작반에 있는 어떤 스위치?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딱 어디에 가면 이제 인터록, 뭐 오버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뭐 아무튼 이 이름이 다양해요. 그래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지급하면은 이거 인터록 무시랑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SD가 열린 상태로 역장에 출발 전호를 받고 안전하게 이제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PSD 끝났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참 읽어보면 다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열차 방호장치 방호에서는 열차 방호장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왜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차 방호장치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전 차량 탈선, 인접선로 지장 등으로 병발 사료 우려 시 2에서 4km 이내를 운행하는 열차에 방호 신호를 송출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경보 또는 열차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예요. 자, 열차 방호장치 구성 뭐가 있는지 봅시다. 상황 발생 스위치, 조치 스위치, 해제 스위치 이런 게 있어요. 그 특징을 알아보죠. 상황 발생 스위치는 방호 신호를 송출할 때 쓰고, 해제 스위치는 방호 신호 송출을 해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조치 스위치는 언제 쓰냐? 이따 봅시다. 조치 스위치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열차 방호 장치 상황 발생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동작 차량은 자, 일단 방호 신호를 송출하고, 그리고 적색의 상황 발생 등을 전멸을 합니다. 약 10초 동안 경보음이 발생을 하고요. LCD 화면에 상황 발생 송출이라는 이 메시지를 현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호 신호 송출했죠. 그럼 송출한 걸 내가 이제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받은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적색의 상황 발생 등이 똑같이 전멸을 하고요. 경보음이 발생을 합니다. 수신 즉시 바로 비상제동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방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방호를 한다는 거는 그 방호하는 열차 근처에 우리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상제동을 갖다가 자동으로 체결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자, LCD 화면 상황 발생 수신 메시지 현실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방호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고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아, 이래서 비상제동이 걸렸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해제 스위치, 여기서 말하는 이 해제 스위치가 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방호 신호 송출하는 기관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호하는 기관사죠. 이제 신호의 송출을 중단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시 누르는 스위치.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딴 사람들 이제 전동차 이제 계속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이때 해제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 발생 등이 소등이 되고 녹색의 해제 등이 점등이 됩니다. LCD 화면 상황 해제 송출 메시지 현시되고 20초가 지나면 해제 신호 송출이 종료가 됩니다. 해제 등도 소등이 되고요. 그리고 LCD 화면 초기 송수신 대기 화면 전환, 방호 신호 20초 이상 연속 수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키워드 잘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치 스위치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수신 차량이 방호 수신하여 비상제동이 체결된 경우 비상제동을 완화하는 스위치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조치 스위치를 누르면 황색 조치 등이 점등이 되고요. 상황 발생 등 계속 전멸이 되고요. 경보음은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내가 비상제동은 예를 들어서 이 방호 신호 송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비상제동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서 있으면 안 돼. 지금 막 나도 꼭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조치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비상제동을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황색 조치 등이 들어오고 상황 발생 등이 계속 전멸되고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비상제동만 완화하고 내가 지금 방호 신호는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 스위치 시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다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열차 방호 장치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요. 자, 해제 스위치를 몇 초? 3초간 눌렀을 때 수행되는 자기 진단 기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가 진단 기능을 어떻게 한다? 해제 스위치를 3초간 누르면 자가 진단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자가 진단 실시 항목. 자, 열차 방호 장치 송출 기능, 수신 기능이 정상 작동 여부, 방호 감시 제어부, 방호 경보 발령부, 방호 입출력부, 방호 제동 제어부, 전원부. 자, 이런 거를 갖다가 한다는 건데 뭐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고 가보세요. 그리고 최초 전원 투입 또는 동력차 인수 또는 교대 시 작동 상태를 확인해라. 자, 열차 방호 장치 기기의 보호는 어떻게 하냐?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비상공기관 코크를 봉인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제 스위치를 3초간 누르면은 자가 진단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자가 진단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핵심 정리 봅시다. 자,
자, 철도 테러 단계 중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서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로 주관기관은 관련 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단계는 심각 단계로 적색 경보이다. 자, 장시간 정전 시 축전지 전압 강화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74V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했죠. 왜? 계정기 같은 거 여자를 못 시켜서, 여자를 시켜도 전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A 접점, B 접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객실 비상 동화장치 동작 시 현상으로 동작 차량 황색 차측 등이 점등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 가시고,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 등은 평상시에는 소등이 되어 있다가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면 적색 등이 점등이 돼서 약 1초 간격으로 전멸한다. 시험 문제가 참 유치해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몇 초 간격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PSD 상태 표시 램프는 40개 스크린 도어 중 한 개라도 열리면 또는 한 개라도 닫히지 않으면 전체 열림 램프가 이제 점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라도 열리면이라는 뜻은 39개, 40개, 뭐 그냥 한 개 이상이라도 열리면 그냥 무조건 전체 열림 램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상 PSD 조작반의 발차 지시 등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모두 정상적으로 닫혀야 점등이 된다. 그래서 차상 PSD 조작반의 발차 지시 등이 점등 시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언제 점등이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열차 방호 수신 차량이 방호 신호를 수신하여 비상제동 체결 시 비상제동을 완화하는 스위치는 조치 스위치. 시험 잘 나오는 스위치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일회 상황 끝났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인적 오류를 한번 다뤄볼까요? 근데 인적 오류는 뭐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정리를 제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인적 오류 부분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고장 조치 부분 있죠. 이 고장 조치 부분은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을 끝내고 바로 이어서 고장 조치 부분을 같이 할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일회 상황 이거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